생채식이야말로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연료다. 그냥 한 끼 정도의 습관 정도만 만들어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내 몸 상태에 따라 생채식을 시작해 보십시오. 생채소, 생곡식가루, 과일에는 2,000 종류가 넘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불로 조리하면 파괴돼 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쉽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비결. 생채식 하면 열을 가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음식을 떠올리시겠지만 꼭 날 음식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생채식의 46도의 어떤 비밀을 아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느낌 있게 뭔가 이게 아삭아삭 터지고 이렇게 씹히는 느낌이 맛도 있으면서 또 재미도 있고 그런 식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건강을 위한 밥상혁명, 생채식.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지키는 생채식을 시작하기 전에 네. 꼭 먼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생채식을 하면은 칼로리가 너무 적지 않는가에 예. 대한 염려입니다. 예. 지금까지 성인은 하루에 2,400칼로리 이상의 열량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 예. 각종 영양소와 함께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 예. 칼로리 영양학의 골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절대적인 진리처럼 세계 인류 식생활에 강력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예. 예. 우리 이제 19세기나 20세기 초와 같이 영양의 절대적 결핍, 그리고 결핵과 같은 영양이 부족함으로써 생기는 질병이었던 시대는 이 칼로리 영양학이야말로 정말 좋은 치료법이었는데, 예. 하지만 오늘날 결국은 과식에 의한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칼로리 영양학은 이제 더 이상 신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1970년대 미국 상원에서요, 영양학 특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정말 죽음을 일으키는 이런 만성 질환을 해결하려면은 예.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식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곧 정말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식을 먹는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자, 신동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칼로리 영양학은 이제 수정 또는 보완이 꼭 되어야 하는데요. 한국인의 절반 가까이 사람들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에 시달리고 계시고요. 예. 3대 사망 원인인 암, 뇌졸중, 그리고 심장병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칼로리 영양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칼로리 영양학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식을 드시는데 그 양을 결정하는 방법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필요한 건 그 양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먹을지에 대한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생채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동안은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뭘 먹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칼로리구나 이런 거를 약간은 계산을 하고 따져가면서요. 먹거든요. 예. 이 칼로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칼로리를 잊어라.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칼로리 잊고 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권장하는 칼로리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 또는 신체 조건에 맞도록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 즉 에너지 효율이 잘 갖추어진 음식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효율이 높은 음식이 바로 생채식입니다. 생채식을 하면은 하루 권장하는 칼로리는 충족되지 못하지만은 그 생채식 속에는 충분한 균형 잡힌 영양분이 있고 또 그래 이제 일본의 치바 대학의 히노라고 하는 내과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용택사라고 하는 일본 절의 승려 수십 명을 대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 승려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니 이렇게 생채식 위주로 하는데 그 승려들이 취하는 칼로리는 10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소모하는 칼로리, 그분들은 이제 좌선도 하고 농업 노동도 하는데요. 칼로리는 2100칼로리예요. 그럼 하루에 1100칼로리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산술적인 칼로리 영양학의 계산법을 보자면 한 달에 체중이 약 6kg가 빠지고
1년 후에는 72kg가 마이너스가 돼가고 체중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1년 후에도 아무런 체중이 변화가 없고 건강하게 유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추구하는 영양학은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먹되 그것도 적게 먹는 그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학을 생태주의적 영양학이다. 칼로리 영양학에 대응해서 그런 생태주의 영양학을 추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자, 박상용 원장님. 생체식과 관련된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국내에서 그 영양학자 그 윤옥현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인, 그다음에 채식인, 그다음에 다 먹는 잡식인들을 이제 구분을 지어서 이제 연구를 좀 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사실 이제 생식인들의 칼로리 섭취가 일일 칼로리 섭취가 한 1,700 칼로리 정도로 가장 낮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건강 지표, 뭐 시력이라든지 혈압, 그다음에 혈당, 그다음에 간 기능 검사와 같은 건강 지표는 사실 생식인들이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잡식인들이 사실 가장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 사람이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환경 오염에 노출되는 정도, 이제 이런 부분이 다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또 작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를 봤을 때는 식생활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채식이나 생식 쪽이 잡식보다는 조금 더 좋은 면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예. 네, 그런데 말씀 도중에 생채식이 효율이 높다. 이거는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가전 제품을 하나를 사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이렇게 구입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음식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생채식이야말로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연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와 효소의 이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채식 속에 충분하게 들어있는 효소가 자연 그대로 살아 있어서 화식에 비하면은 생채식의 에너지 효율이 5, 6배가 높은 걸로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요약을 좀 해보면 생채식을 하면 해독이 되고 에너지 효율도 5배에서 6배가 높아지고 그 결과 병에 안 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거는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네, 김태현 씨를 국회를 보내주다. 네. 만약에 생채식을 법으로 정해서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의료비가 지금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칼로리에 대한 이제 새로운 소식도 이제 알게 됐거든요. 칼로리 섭취량이 낮을수록 오히려 건강에는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자, 그것도 칼로리가 2,400칼로리 이상이어야만 된다라고 산술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편견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 시계추 반대 방향처럼 칼로리가 낮을수록 건강이 좋다, 이러한 생각도 하나의 편견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칼로리를 높은 음식을 줄 것인지 칼로리를 낮춘 생채식을 할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카페라떼 한 잔이 한 2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잔 먹으면 1600칼로리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만 따지면은 8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물들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떠어떠한 영양소가 들어가서 그 칼로리가 얼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구성 성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생채식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 즉 생명력이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음식을 말합니다. 예. 싱싱한 채소나 곡식, 또 해초류, 견과류, 과일 등을 불로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식사법인데요. 예. 될 수 있으면 채소는 잎과 뿌리를 같은 양식 균형을 잡아서 또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균형을 맞추면 좋고요. 여기에 생곡식 가루, 또 해초류, 과일이나 견과류를 곁들여서 먹으면 좋습니다. 그 생채소와 생곡식, 생과일 등에는 햇빛에 의한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엽록소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체내에 흡수될 때 세포 재생작용이라든가 조혈작용, 그리고 면역력 증강
작용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생채소, 생곡식가루,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고 2,000 종류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좋은 영양분과 효소가 불로 조리하면 다 많이 파괴돼 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날거, 생거로 먹는 게 좋다 하셨고 서재걸 박사님은 예전부터 그 해독 주스 삶아서 갈아서 먹는 걸 권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좀 상충되는 거 아닐까?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독 주스 개념은 바쁜 현대인들을 조건으로 한다면 생으로 먹고 씹고 많은 양을 생으로 씹는데 에너지를 쓰기가 힘든 분들이 많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삶아서 갈아서 먹는 거 한 잔 정도라도 먹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한 거고요. 만약에 정말 많은 시간이 있고 또 소화력이 충분하다면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생채식으로 하는 거를 드시면 되니까 본인한테 맞게 이렇게 병행을 하거나 또 우선순위를 두면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다 균형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생채소만으로 소화 흡수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소화력이 나거나 위장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생채소를 좀 금기해야 되는 간경화라든가 또는 이 신장 기능이 나쁜 분이라든가 중증 암 환자라든가 또 소모성이 많은 폐결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생채소를 주스로 만든다거나 이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예. 네. 자, 하루 한 끼만 바뀌어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전홍정 박사님,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자, 우선 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이렇게 생채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예. 예. 여러분 각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어느 끼니를 생채식으로 할지를 결정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은 아침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는 현재 많은 분들이 아침을 생채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다만 본인이 지금 생채식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생채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다. 네. 이게 무슨 예, 뜻이죠? 예, 지금 아침 식사를 녹즙이라든가 과일, 야채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삼이자씨. 예, 이게 바로 생채식입니다. 아이고, 아니 저는 그 이게 사과, 바나나, 무슨 뭐 브로콜리 뭐 이런 거, 토마토 이런 걸 하나씩 썰어 넣어갖고 그걸 먹어요. 그걸 먹는데 아유 이렇게 먹어서 내가 무슨 영양을 섭취하나 애따 모르자 밥 한 그릇 또 먹자. 그래갖고 이제 현미밥 요만큼 덜어서 또 먹습니다. 자, 생채식을 했었다니 참 놀랍군요. 예, 아침에 지금 생야채 주스하고 과일만 드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근데 아침을 황제처럼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네. 전문가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정말 소식으로 하는 거냐, 생야채 주스처럼 또 정말 잘 먹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찬반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면은 아침밥을 잘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은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게 좋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가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음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을 정말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농경 시대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전에는요, 초저녁에 일찍 잠을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한나절 일을 했습니다. 예. 아침에 일을 하는 분들이 아침에 당신은 주스 한 잔만 먹어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아침밥에 굉장히 연연해 하잖아요. 그죠? 네. 누가 아침밥을 얻어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탄수화물로 밥을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서 공부를 잘한다 해서 막 억지로 먹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습 능력과 노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뇌의 포도당 대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있죠. 물론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아침에 우리가 먹은 밥이 뇌의 포도당 대사로 이용되는 데는 최소한 8시간이 걸립니다. 아침밥을 먹은 게 오후 4시쯤 돼야 이용되는데 과일이나 생야채를 주스로 해서 만드는 그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우리 뇌에 즉시 서너 시간 안에 뇌 대사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 식사를 뇌의 포도당 대사를 위해서도 밥을 먹는 것보다는
과일, 야채 주스로 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사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생야채 재료 어떤 걸 좀 권하시겠어요? 자, 잎채소와 줄기채소와 뿌리채소를 그때그때 그 계절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잎채소로는 양배추라든가 양상추, 케일, 시금치 뭐 이런 잎채소를 흔히 구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뿌리는 무, 당근, 비트, 마 뭐 이와 같은 잎채소, 뿌리채소, 또 뭐 양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적당량 잎과 뿌리를 이렇게 배합을 해서 갈아서 거기에 경우에 따른 사과라든가 감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혼합할 수 있고. 근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다양한 채소를 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겨울에 우리가 그 당근이라든가 사과 같은 거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근하고 사과만 가지고 주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당근 사과 주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위스에 가면은 벤너 병원이라고 암을 치료하는데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을 치료하지 않고 자연 치료하는 병원이 있는데 예. 거기서 지난 150년 동안에 그 당근 사과 주스가 정말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당근 사과 주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그런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예. 이거 사과 나면 또 심어야겠는데. 이거. 맞아. 예. 아침에 생채식 주스 한 잔, 내일 당장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점심, 저녁에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완전 생채식을 하겠다. 예, 그러면은 네. 완전 생채식은 모두 불로 조리하지 않고 생식을 원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원칙으로 한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는 자연 조미료를 써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된장이나 간장이나 뭐 통깨, 들깨, 그다음에 식초, 그다음에 마늘, 다시마 뭐 이런 것들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간장, 된장도 사용하네요. 간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생채식을 할 때 같이 쓰면 좋고요. 예. 이제 생채식을 하게 되면 좀 몸이 좀 냉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볶음 깨소금 같은 것을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예. 보통 볶음 깨소금을 만들 때는 볶음 소금의 30%, 볶음 깨를 한 70% 정도로 하는 걸로 예. 그게 가장 좋은 걸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생채식을 말을 시작하면 몸이 춥고 냉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한 6개월쯤 지나면은 손발이 따뜻해지게 되고 몸에 열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적인 냉성 체질이 좀 따뜻한 체질로 바꾸는 최고 비결이 바로 생채식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네. 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네. 잎과 뿌리의 여러 가지 생채소를 채로 썰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볶음 깨소금으로 양념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살짝 구운 김이나 김에다가 싸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예. 생채소 쌈입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반찬 개념 아니에요. 반찬 개념인데 그러면 궁금하면 밥도 좀 먹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완전 생식을 할 때는 네. 현미나 잡곡을 불로 가열하지 않고 네. 물에 담궈서 통곡식으로 먹을 때는 8시간 이상 정도 불려서 이 생채소하고 같이 비빔밥처럼 해서 뭐 고추장이나 된장하고 같이 먹기 수월하겠네. 예. 그 생곡식 가루를 먹는 게 힘들다. 네. 이런 분들은 현미 잡곡밥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절충해서 먹는 이런 먹을만 것보다 하겠어요. 준생식이다. 보니까. 이런 건 아마 누구라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동영 원장. 예,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요령이 아까 보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저 식단에서 소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된장 또는 간장 같은 양념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제 몸에 생긴 당뇨병을 고치느라고 한 끼를 그냥 채소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예. 양배추 한 통 이만한 걸 아무런 간 없이 먹을 때는 도저히 먹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집된장이었어요. 집된장 간을 약간 찍으면 그 많은 채소도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또 소금 기운이 중요한 이유는 소금 분자 하나가 꼭 있어야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이 흡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야채에도 식이섬유가 많지만 녹말 성분, 전분 성분들은 있거든요. 그 나머지 하나의 포도당까지 다 흡수를 하려면 저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 다만 과량이 아닌 적절한 소금량을 쓰신다면 훨씬 건강하게 생채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내 몸 상태에 따라 생채식을 시작해 보십시오. 해독이 되고요. 성인병이 사라지고요. 온몸 세포가 재생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해야지 아무거나 생채식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님? 예.